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고민, 바로 아이가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밤새 자던 아이가 자주 깨면 부모로서 정말 힘들죠. 그런데 왜 아이들이 자꾸 깰까요? 이 현상은 정상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가 자주 깨는 원인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떻게 아이가 더 깊게 잘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팁들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이가 깨는 주요 이유 1. 성장과 발달. 마이너스 아이가 새벽에 깨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장과 발달입니다. 아이들은 급성장기 동안 뇌와 신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이로 인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아이들은 수면 회귀 현상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는 뇌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수면 사이클이 성인과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는 갑자기 자주 깨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 아이가 낮잠을 짧게 자고 밤에도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 이는 뇌의 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변화를 성장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환경. 마이너스 두 번째 이유는 수면 환경입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방의 온도나 습도, 조명, 소음 등 아주 작은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지, 방이 너무 밝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백색 소음이나 적절한 조명이 아이가 깊은 잠을 자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 아이가 자주 깨어난다면 방의 온도가 2022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소음 차단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3. 배고픔. 마이너스 세 번째 이유는 배고픔입니다. 특히 영유아들은 밤사이 배고픔을 느끼면 자주 깰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성인처럼 오랫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수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후 6개월 이하의 아기들은 아직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더 자주 먹어야 하죠. 마이너스 하지만 6개월이 넘어가면 밤중 수유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에 먹는 습관이 유지되어 자주 깰 수 있습니다. 4. 수면 훈련 부족. 마이너스 네 번째 이유는 수면 훈련의 부족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다시 잠드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밤에 깼을 때 다시 잠들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자주 깨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스스로 잠드는 방법을 배우면 밤에 깼을 때도 스스로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여러 수면 훈련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이 아이에게 일관되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아이의 수면 패턴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 마이너스 다섯 번째 이유는 정서적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감정 조절이 미숙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나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처음 가거나 가족 내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면 밤에 자주 깰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런 경우 부모님이 아이의 불안을 줄여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깰 때마다 바로 달려가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다시 잠들 수 있도록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6. 기저질환.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나 아토피 같은 기저질환도 아이가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아이의 피부나 호흡에 영향을 미쳐 밤에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죠. 만약 아이가 지속적으로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면 이러한 건강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안 1. 일정한 수면 루틴 만들기. 마이너스 아이들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하는 규칙적인 수면 루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루틴은 아이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고 목욕을 하고 책을 읽어주는 일관된 패턴은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 한 부모는 아이와 매일 밤 8시에 목욕을 하고 책을 읽어준 후에 9시가 되면 아이가 스스로 침대에 들어가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루틴을 통해 아이는 잠자리가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스스로 잠드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수면 환경 개선. 마이너스 아이가 잠을 잘 자려면 쾌적한 수면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도, 적절한 습도, 부드러운 조명은 아이의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 소음이 있다면 방음이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해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 한 부모는 밤에 아이가 자주 깨어나 소음을 신경 쓰는 것을 발견하고 백색 소음기를 방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외부 소음이 줄어들어 아이가 좀 더 깊이 잠들 수 있었고 깨어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3. 수면 독립 훈련. 마이너스 아이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이가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시 잠드는 것을 연습하게 도와주세요. 수면 독립 훈련은 잠자리에서 아이와 분리되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 한 부모는 아이가 밤중에 깼을 때 바로 달려가는 대신 잠시 기다렸다가 아이가 스스로 잠드는 것을 지켜보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아이는 혼자서도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도 잠을 좀 더 푹 잘 수 있었습니다. 4.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 마이너스 아이가 잠들기 전 너무 배고프거나 반대로 과식을 하지 않도록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저녁 식사 후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이가 밤새 배고프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 한 부모는 아이가 밤에 자주 깨어나는 이유가 배고픔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잠들기 30분 전에 가벼운 간식으로 우유 한 잔과 바나나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더 오랜 시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고 밤에 깨어나는 빈도도 줄었습니다. 5. 정서적 안정감 제공. 마이너스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기보다는 함께 그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면 아이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더 깊이 잘 수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 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부모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불안감을 이해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지 상상하며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밤에 깨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6. 필요시 전문가 상담. 마이너스 만약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해서 자주 깬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의심되거나 수면 문제로 인해 아이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 한 부모는 아이가 지속적으로 아토피로 인해 밤에 자주 깨어나서 피부과 의사와 상담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아이의 수면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왜 자주 깨어나는지 그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마다 수면 패턴은 다르고 그 원인도 다양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아이의 수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수면 훈련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